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우입니다. 오늘은 새해에도 김태우의 공익신고는 계속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여드리고 속을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드리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새해에는요, 재테크도 하는 것마다 다 대박 터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새해 인사까지만 제가 맨 얼굴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고요. 여러분, 제가 이 스튜디오를 11월 초순경에 옮기고 나서 너무 어두워가지고 강한 조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계속 그 알러지나 눈병이 났었죠. 그래서 조명을 좀 약한 걸로 시험해보니까 이 방 자체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영상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명으로 계속 가야 하는데, 그러자니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지금도 눈 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워낙 인물이 없으니까 가리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와 정부가 이 검찰의 입을 틀어막아버린 지금, 청와대가 대변인실이나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검찰을 매도할 때 제가 이 검찰의 민간 공보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의 본연의 업무죠, 공익신고는 계속됩니다. 또한 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을 국민 여러분께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태우TV는 꾸준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죠. 며칠 전에요. 악법 중에 악법인데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 송병기 영장도 어젯밤에 기각되었죠. 선거 범죄면 아주 중대 범죄인데요, 헌정 질서를 뿌리째 뽑아드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그러한 중범죄인데, 야, 그걸 기각하네요. 이쯤 되면요,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올해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당을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 예상되는 되기 전에 공수처 수정을 하거나 이 법을요,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내년 7월 우리가 과반수를 넘겨가지고 이 공수처법을 수정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악법만은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저는 이 공수처법 폐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주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고 어떠한 일을 할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수처요, 상대방은 강하게 공격하고 우리 편은 무조건 공수처가 사건을 가로채가지고 방어하겠다는 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순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이러한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요, 무조건 폐기시켜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중도에 있는 분들을 많이 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김태우TV를 중도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상식파, 합리파,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당도 최대한 많이 쇄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공수처 법안 통과 때문에 당 내부가 많이 의기소침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위기겠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고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정당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연말에 많이 하셨을 건데 우리 의기소침해 있는 의원님들에게 1인당 10만원까지는 전에 그냥 돌려받으니까 기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원씩 10분에게 해도 좋고요, 5만원씩 2분에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부금이 아마 의원당 2배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 빠지고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는 한마디로 어떠한 회사가 어려울 때요, 위기 때에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사줘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주식 사주는 우리도요, 이렇게 저가일 때 매수해 두는 게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의기소침해 있는 의원님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응원도 좋고요. 그런데 뭐 금전적인 지원도 좋지 않겠습니까? 다 돌려받는 돈이니까 10만원 한도 내에서는 기부 많이 하시고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께서는 팍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곧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못한다 그러면요, 더 못해요. 그러면요, 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려울 때일수록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께 보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이요, 자녀 입시 비리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이제 공소장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제가 이미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되더라도 그거라도 되면요,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조국의 혐의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회자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뭐 할 거 없이 이 조국의 쇼킹한 범죄 사실, 이 공소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최고 쇼킹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조국의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바로 누구죠? 바로 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입니다. 그러한 뉴스가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국이 자신의 아들의 그 워싱턴 대학교 재학 중에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주었다는 부분입니다. 완전 이거 해외 토픽감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민정수석, 사정의 컨트롤 타워를 맡은 사람이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했습니다. 나라 망신 아니겠습니까? 시험 문제를 이거 대신 풀고 있는 이 조국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이거 비뚤어진 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공소 사실이 어느 하나 서로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쇼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최강욱 비서관이 관련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의 공소장과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 비서관 이 최강욱이라는 자가, 이 최강욱이 조국의 대학 후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최강욱이요, 변호사를 하던 시절인 2017년도경에 그 시기는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당시 그 정경심 교수가 이 최 비서관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인턴 경력 증명서 내용을 기재해서 정 교수가 최 비서관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그리고 기타 법조 직역을 배우고요,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최강욱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조국 부부는요, 왜 자기들이 그런 거 써서 줍니까? 최 비서관이 작성해서 조국 부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는 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걸 최 비서관이 이메일로 주는 것도 이상하겠네요. 그냥 종이 문서 발급한 것, 그냥 종이 문서를 주면 되는 거지. 그냥 경력 증명서를 종이 문서로 직인 찍어서 주면 되는 거지. 왜 이메일로 줘요? 그것도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이메일로 줬어요. 그런데 최 비서관이 정경심 부부, 조국 부부한테 주는 게 맞지. 그걸 왜 거꾸로 줍니까? 그 자체가 허위를 적어줬다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을요, 증명을 받는 쪽에서 증명하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자체, 거꾸로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거기에다가 이 최 비서관이요, 자신의 직위를 날인했다고 하는데 조국 부부는 이 증명서를 또 추가로 위조했다고 하죠. 총 368시간 동안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부풀려서 위조했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위조해서 충북대 로스쿨 입시 전형에 활용했다. 뭐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최 비서관이
참 웃깁니다. 변호사면요, 법률가인데 어떻게 그런 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최 비서관이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 그 다음 해에 2018년 9월경에 조국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 직원,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채용 비리가 아주 의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들 인턴 증명서, 이거요, 허위인 줄 알면서 직인 찍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조국의 부하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거요, 의심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조사하겠다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아예 소환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요, 체포영장 청구해서 그거 발부받아가지고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영장을 청구해야죠. 아니, 부당하게 도와주고 취업한 혐의니까 결코 이거 가벼운 혐의가 아닐 것입니다. 대가성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 그러고 보니까 이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을 때 공직기강 비서관, 이 최강욱 비서관이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검증이 똑바로 됐겠습니까? 아니, 그때 검증 똑바로 했으면요, 후보자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구속 기소될 일도 없었겠죠. 아무튼요, 이 조국 부부도 참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받아가지고 허위로 발급받은 그 증명서의 직위를요, 스캔과 오래 붙이기로 다시 또 부풀려서 위조했다. 야, 이거요, 앞만 좋게 보려고 해도 정상인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 아들 대리시험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요, 만약에 이 아빠 없으면은 그 아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성인이 된 지 몇 년 지난 아들한테 그 아들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아예 씹어주는 것 같아요. 뭐 이유식 먹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고, 이런 건요, 오히려 아들을 망치는 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자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 법원의 영장 기각도 좀 그렇고요, 이제는 선고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압승하면 그때는요, 법원도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 무법천지, 범죄천지의 대한민국을 여러분들께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저의 위치에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이거 새해 첫날부터 열을 올리게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우리 이 긍정적인 자세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방법을 꼭 찾아내야겠습니다. 뭐 우물 파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하거나 뭐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얼른 다른 데에서 부지런히 우물 파야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이제 시작입니다. 다 함께 힘을 내고요, 집중을 딱 해가지고 올해에는 꼭 좋은 결실을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과 제복까지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올해에도 파이팅입니다. 자, 희망찬 새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